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가이드가 되어드릴 시간이죠. 민여담의 코인고스톱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3월 20일은 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진다는 절기 춘분인데요. 그런데 우리 코인 시장은 봄이 오는 것 같다가도 다시금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주 월요일에는 76K를 터치했는데 오늘은 다시 70K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골을 언제 외치고 또 스톱을 언제 외칠지 오늘 그 기준을 명확히 한번 잡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진행해 주실 우리 민쌤 한번 모셔봐야겠죠. 민첩, 여유, 담대, 민여담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민여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과연 종전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일 겁니다. 2주 전에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트럼프께서 나야 나라고 그 말 단 한마디에 오일이 119에서 아주 수직 낙하에서 단 하루 만에 41%라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업앤다운 하다가 바로 19일 날 네타냐후께서 전쟁 이후에 있어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빨리 종결할 수도 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야 이제 트럼프께서 전쟁의 종결 권한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 오래 가지 않겠다 그랬는데 시장은 안 그랬잖아요. 가면 갈수록 트럼프가 이거 늪에 빠진 거 아니야? 라는 시장의 의심이 든 순간에 시장은 바로 경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어제 저녁 19일 날 네타냐후께서 이제 전쟁 종결 가능성을 또 시사한 마당에 살짝 올렸습니다. 자, 그런 어떤 일주간의 과정을 제가 한번 날짜별로 한번 살짝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8일 날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참 이란의 입장에서 볼 경우에 있어서는 참 기상천외한 일이죠. 하메네이를 비롯하여 전쟁 수시간 만에 40 내지 48명의 그 지도자급 인사들이 정말 비명에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18일 날 수요일 날은 라니자니, 그래서 그때 아들 하메네이와 쌍명을 이뤘던 사람이죠. 이 라니자니께서 또 피습을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그때만 해도 수요일 날 입장만 하더라도 정말 슬픔과 비통함을 하여튼 내포해가지고 이제 이란도 항전을 다졌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이 의견이 이렇더라고요. 이란이 이렇게 순위부를 날린다고 해서 바로 굴복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란은 이미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전군의 간부화. 그래서 지금 이란의 지금 권력의 핵심부에는 이미 군부 세력인 혁명수비대가 나름대로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볼 때 그 혁명수비대의 지휘부의 조직이 그렇답니다. 바로 위에 라인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조직 자체가 말살되는 게 아니랍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타격은 입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짐 체인지, 그래서 그 정권 자체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랍니다. 그 이유가 이미 광범위한 지도부의 어떤 그 간부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19만 명이라는 정규군이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볼 때 오히려 그렇잖아요. 좀 나이도 좀 들고 경력도 좀 지긋하고 인생도 좀 많이 살고 이런 분들이 나름 이제 어떤 지력을 행사를 할 때는 체제가 나름 안정되잖아요. 근데 신부 권력층들이 젊은 신부 권력층들이 다시 권력을 딱 획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신군부가 딱 들어서면 강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란에도 빗대어서 더 강력한 어떤 그 강경한 저항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수요일이었는데요. 역시나
그런 어떤 입장을 반영을 해서 시장은 경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색을 하다가 또 업앤다운 좀 괜찮아지면 업앤다운 그러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네타냐후께서도 트럼프의 어떤 종용이 있었죠. 그때 설전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그 가스 유전을 갖다가 이름이 뭐였죠? 거기가 사우스 파르스. 제가 적어놨는데 읽기가 어려워서 사우스 파르스라는 이 가스전을 폭발을 했답니다. 그럴 때 이제 서로 설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군은 참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앞으로 타격은 하되 유전이라든지 에너지 시설 자체를 갖다가 공격하는 것은 자제해라. 그리고 나서 미국의 정보부 국장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트럼프가 이란 전쟁 이후에 있어서 전쟁의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 솔직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딱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란의 전쟁 목표는 군부가 아니라 체제의 완전 전복이고 체제를 바꾸는 거지만 미국의 전쟁의 목표는 체제 전복까지는 아니다. 한 단계 내려간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어떤 무기 체제의 무력화지 체제 전복까지는 아니다라는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그게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트럼프가 전쟁 목표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어떤 때는 세게, 어떤 때는 약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미국 정보부 국장의 연설로 볼 때 전쟁의 목표 자체를 한 수위 낮춘 무기의 무력화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시장은 역시 전쟁을 오래 끌 의사가 없다. 근데 여기서 내가 셀프 전쟁 종결을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라는 소리 받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라니자니의 어떤 순교 그 이후에 있어서 이란의 신군부 세력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준동을 하지 않지만 일단 그 사람들의 어떤 패턴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 한 2, 3일 정도 있다가 반격을 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반격을 받으면 재차 공격을 하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의 가스전을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란이 현재 다시 중동 그 주변 국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을 했어요. 아직은 이제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잠복 단계. 그러니까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시장은 반등을 했는데 처음에 이 트럼프가 전쟁의 종결자는 나야나고 했을 때하고 네타냐후가 전쟁을 종결할 수 있었다. 전쟁을 종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하고 그 시장의 반응의 폭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있어서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나스닥 3월물 기준으로 해서 2,400에서 1,000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 네타냐후의 발언 다음에 있어서는 6월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있어서 200 올라가더라고요. 나스닥이 선물 기준으로 해서 6월물하고 3월물이 있는데 3월물보다 6월물이 그냥 프리미엄, 시간 프리미엄으로 200포인트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그 나스닥이 24,604입니다. 현재 지금 가격이요. 24,604인데 3월물 기준으로 하면은 24,400입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시장은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은 만약 그 경우에 나스닥이 24,000대를 무너뜨리게 된다면은 전쟁에 버금가는 전쟁보다 오히려 더 큰 시장의 충격이 있을 거라라는 그 대전제하에 그래서 제가 어떤 시장을 상방이냐 하방이냐 뷰 존을 정하는 게 가장 매매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뷰 존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요 놈입니다. 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가 지금 2026년 3월 9일입니다. 여기가 3월 9일이에요. 여기 3월 9일. 여기가 24,200대입니다. 여기가요. 24,200대. 24,200대인데 지금 25,400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 바로 직전의 저점이 얼마냐면은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 저점 값이 잠깐만요. 여기서 요겁니다. 이거.
24,500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총리의 그 해석하기 전에 24,000 회담 전에 24,338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을 했는데 요 정도밖에 반등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을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전쟁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희망사항은 목표는 트럼프는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은 점점 더 끌어가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이란의 입장에서 속내는 빨리 끝내고는 싶은데 신군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대놓고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서 야 그럼 우리 종결하자라고 할 수 쉽게 종전에 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곧 끝날 것 같기는 한데 희망이 제일 힘센 사람이 트럼프니까 그렇지만 이 전쟁의 종결이 나와야지만이 그래도 우리 발목의 족쇄를 풀고 좀 활발하게 상승의 기운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차트를 통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복기를 해보니까 지난 상황을 좀 더 잘 극복을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쟁이 3주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전쟁 조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많이 바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다. 이런 조기 종료를 암시하는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입장에 귀를 기울이면서 조금 더 현명하게 시장의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민쌤의 수업을 끝까지 잘 집중을 해주시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을 꼭 한번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업을 이어갈 건데요. 이제 어떤 내용을 같이 한번 만나보면 좋을까요, 선생님? 예, 나스닥 차트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5분봉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24,326까지 내려왔던 것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도 곧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기자회견을 이슈로 해서 시장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를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윗라인이 24,691입니다. 자, 아랫라인 줄은 대략적으로 24,330 라인입니다. 이게 폭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까 여기서 요 라인이요. 보면은 400 라인에서부터 600 라인까지 한 200 정도 좀 더 올랐어요.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상승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윗라인인 24,600 라인을 갖다가 뚫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횡보하고 좀 내려질라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말을 시장에서는 정확하게 바로 완벽하게 믿어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요 이제 내리고요. 우리 한번 이더 선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 선물이요. 이더 선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 선물은 이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더 선물. 자, 이더는요 지금 이게 1분봉의 모습인데요. 이더가 제가 3주 전에 기준점 포인트를 갖다가 1,900으로 잡았습니다. 1,900. 그다음에 2주 전에는 2,000. 1주 전에는 2,100. 현재 라인이 정확하게 여기서 2,172네요. 2,172. 이것을 조금 더 큰 것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보십시오. 요 라인이요, 요 라인. 이 숫자를 한번 찍어 드릴게요. 숫자를 한번 찍어 보면 자,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900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300
2380까지 이후에까지 올라갔다가 이 라인입니다. 여기가 올라갔다가 여기요. 2370 라인까지 올라갔다가 2330 요 라인 여기가 이제 어디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이거를 이렇게 세로선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선으로 이렇게 쳐보면 여기 날짜가 나오네요. 시간이 날짜가 나오죠. 여기 시간이 여기입니다. 이게서 18일 날 10시입니다. 18일 날 10시. 여기서부터 이제 급락이 시작돼 가지고 요 라인 여기가 FOMC 회의가 있었던 때예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FOMC 회의가 있었던 때고 이 하락점은 뭐냐면 이런 거였었죠. 이제 시장에 큰 줄기가 두 개인데 하나는 전쟁의 종결을 갖다가 언제 끝내느냐. 그래가지고 오일이 안정화되느냐. 근데 오일은 119까지 올라갔던 오일이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있어서는 상단 라인 위에서 그러니까 한 9분응선, 7분응선, 8분응선 정도의 상단 위에서 10분까지라면은 7에서 8분응선 위에서 계속 변곡을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전쟁이 점점점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조금 더 경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약하게 된 FOMC 회의를 맞이했는데 FOMC 회의에서 우리가 예상을 하기는 이번에는 역시 파월께서 비둘기적으로 그러니까 비둘기라고 얘기할 수는 처음부터 없었고 덜 매파적일 것이다 또는 조금 더 매파적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기대감으로 뭔가 기대감 아니죠 뭔가 우려감으로 야 파월의 입장에서 이제 거의 다 이제 임기도 다 됐는데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 백기를 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지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매파적인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에 어떤 경색이 일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반영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요 부분이 그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파월의 기자회견 그 당시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팍 떨어지는 이유. 여기서 딱 한마디가 나온 거죠. 여러 요건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조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파월 입에서 나왔어요. 그거를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매체가 이런 매체의 어떤 그 분위기를 부르고 또 이런 매체는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야 역시 시장은 더 매파적 분위기의 파월 회견이야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폭락이 올 줄 알았는데 이 하방 경직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 시작 전 여기 1주 바로 전 시작 전에 있어서 여기서 2100이라고 한다면 2150 정도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르고 지금 바로 직전에 떨어진 가격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지금 당장이 중요한데 지금 시장의 리스크는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처럼 나스닥이 가장 대장인데 나스닥도 6월물 기준으로 했을 때 24,200 라인을 터치하면 위험하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조금 더 올라와 가지고 이더도 2,000 라인을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혹시나 2,100이 깨지는 그 순간 2090 정도 2098 이 정도까지 왔을 때만 해도 야 이거 뭔가 경색이 있어가지고 다시 2000대 하반으로 2000대 저점으로 내리 꽂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바로 그 언저리 그 시간대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이게 반등한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반등한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이렇게 지금 5분봉으로 보니까 이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폭등 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답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란이 아무리 끌고 싶어도 이란이 신군부가 아무리 끌고 싶어도 힘의 역학관계상 제비가 안 되잖아요. 트럼프가 종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또 트럼프는
해병대를 갖다가 카르그 섬에 그 점령을 위해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카르그 섬을 점령한다라는 게 지상군 투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일부 정말 유전의 이란의 에너지의 핵심 시설인 카르그 섬 일대를 점령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호르무즈를 갖다가 군사적으로 위협을 한다면 우리도 여기를 너희들이 실제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통제를 하겠다. 경제적으로 너희들을 갖다가 타격을 주겠다. 이런 지렛대, 협상의 지렛대용으로 쓰기 위해서 해병대가 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사적인 정확한 건 모르지만 현재 드러난 보도에 의하면 이미 해병대는 이란 남부 그 하르그 섬 그 주변을 점령할 계획도 있다. 그리고 신군부는 여전히 너희들 마음대로 전쟁 전 상태로 너희들 마음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만약 그 경우에 종전을 하려면 완전한 불가침 조약을 갖다가 천명을 하고 지금까지 입은 전쟁 피해를 보상을 해라. 이런 어떤 그 설전 중이잖아요. 그리고 네타냐후의 입장에 있어서 이란과의 입장에 있어서 네타냐후는 체제 전복이 목표나 이번에 이제 이란 정보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미국의 전쟁 목표는 이제 체제 전복은 아니에요. 군비 그러니까 무기의 무력화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이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돌아볼 때 역시 이게 전쟁이 설령 조금 더 간다 하더라도 그 유전이 갖고 있는 어떤 이 특성 때문에 유가가 바로 정상화될 수는 없을지라도 다시 130, 120, 130, 150으로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적다. 그리고 전 세계가 뭐 비축률을 갖다가 방출하는 등 총력전을 펴잖아요. 유가 안정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의 합의된 그런 어떤 바램을 이란 신군부가 무참하게 짓밟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있어서 이 2100을 지켜진다고 한다면은 이제 변곡 라인을 3일 전부터 이제 하방으로 보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중립 상태로서 이제 다시 힘을 좀 비축한 다음에 있어서는 뷰 상방, 존 상방, 공격의 방향 상방, 매매의 방법 저점 매수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좀 더 쉬었다가 다음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차트에 이어서 이더리움 선물 차트를 통해서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민쌤께서는 어떤 뷰, 어떤 존, 어떤 타점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이 현재 시장의 이슈에 반응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이어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 민쌤이 어떻게 대응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전략들을 전수해 주실지 굉장히 이 사고 방식과 대응 전략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코인 시장의 흐름을 잠시 살펴보면요. 현재 비트코인은 약간의 상승부를 켜내주면서 다시금 71K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더리움도 1시간 전과 비교했을 때 0.13% 올라와 주면서 2,100달러 선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시원한 상승 흐름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시 초록불을 내주는 게 좀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저희 민쌤의 라이브 강의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밤 9시에서 12시에 진행하고 계시는 이 해당 라이브 강의 통해서 더 상세한 내용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 강의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수업 이어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첩, 여유, 담대, 민여담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은 50분 동안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지만요.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그리고 더 자세한 전략과 타점과 같은 내용들은 민쌤의 라이브 강의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민쌤의 라이브 강의는 매일매일 밤 9시에서 12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에 낮 시간대 바쁘시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하루 중에 딱 이 3시간만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가 볼 건데요. 이제 어떤 내용 같이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매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변곡을 잡는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변곡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리거나 또는 올라가다가 각도를 세게 해서 더 세게 가거나 뭐 이런 어떤 특이점을 갖다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변곡을 잡으려고 한다면 한번 보십시다. 지금 개념에서 우리가 차트가 여기서부터 올라왔네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점점점 이렇게 짧게 보면 여기 계속 나오죠. 이 점 여기요. 여기 이 중요한 자리 여기 한번 숫자로 한번 찍어 볼게요. 숫자로 찍으면 얼마가 나오는가 봅시다. 1800 그 다음에 1800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찍을게요. 여기 1842 그 다음에 윗라인 여기 2138 그 다음에 여기 윗라인 2200 이거 찍어놨으니까 바로 직전에 여기 2380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라인 여기 지금 현재 오늘 금요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21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관점이 지금 관건이라는 게 2200을 탈환할 거냐 요거잖아요. 2200을 탈환해서 요 중요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마디가라고 그러거든요. 공방이 되잖아요. 아래로도 왔다가 위로도 갔다가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가 더군다나 요 시점이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자리 여기가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자리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을 뚫고 올라간 자리가 2230짜리 지금 이제 변곡이라고 한다면은 대변곡이 있잖아요. 큰 변곡은 제가 3주 전부터 19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300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방송에 공언을 했던 변곡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 자리예요. 여기요. 2300이면 바로 이 자리죠. 2300 여기 정도까지는 제가 3, 4주 전부터 상방 뷰, 존도 상방 공격은 저점 매수 여기까지 제가 저희 그 같이 공부하는 그 수강생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언제 매도로 하방으로 공격했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여기서부터는 정 일관되게 저점 매수 상방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서 보고 이제 2300이 딱 찍히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야 이걸 더 가야 돼 말해야 돼 이런 거. 거기가 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지점이 여기예요.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2285 딱 가니까 마음속으로 몇 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상방 공격을 해왔던 저지만 실제로 와보니까 2285 와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물량은 다 가지까지 못하고 요때 많이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2240 정도에 가니까 이익 실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급등을 해가지고 이게 파동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한번 시세를 주면 이렇게 상방으로 이렇게 한번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번 시세를 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갑니다.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을 생각을 했다면 이 정도 더 올라가는 걸 우리는 이걸 오버슈팅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오버슈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을 저는 2380
자리라고 보고 오버슈팅이 끝났으니까 이거는 시장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매크로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건에 상관없이 무빙의 특성상 이 자리 어디쯤에 있어서는 변곡이 올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중반대입니다. 이번 주 중반대인데 그때 이제 아까 말씀했던 이란의 제 2인자가 이제 서거두는 바람에 뭔가 좀 전쟁 분위기가 아주 암울했었죠. 그게 이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게 뭔가 전쟁이 바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시장에 뭔가 충격이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불안했던데요. 나름 1900부터 올라온 자리도 상당히 올라와서도 어떤 차트 기술적으로도 불안했지만 환경적으로도 어떤 이란의 반격이 예상되는 때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주변에 에너지 시설에 대한 반격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요 시점 여기가 변곡이고 2380 정도가 확실히 변곡점이었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변곡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고려 사항이 나오는 거죠. 이 라인에서 더 갈 거냐, 여기서 변곡 맞고 한번 떨어질 거냐를 결정하는 게 이번 주에 수익을 결정하는 핵심이었어요.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2380짜리에서는 변곡은 누구나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깊게 안 떨어지더라는 거지. 이게 별로 안 떨어졌어요. 사실상 생각보다 이 떨어지는 폭이 적었어요. 그리고 횡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한번 보세요.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게 뼈다구 차트를 보세요. 중심 차트, 기준선과 전환선 두껍게 놓은 라인 있죠. 이게 보세요. 점점점 올라가고 서로 크로스를 치열하게 하잖아요. 막 위아래 업앤다운 하고 여기서 또 한번 뭉치잖아요. 자, 이거를 확대를 좀 하면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힘을 모으는 단계, 완벽한 수렴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수렴을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라인이 뭐예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예요? 여기서는 변곡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어요. 야, 충분히 올라왔으니까 기술적으로 테크니컬 리버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올라갈 때 있어서 상방만 보는 사람들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반대로 하방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테크니컬 리버스, 여기서 뭔가 여기서 이제 눌림이 되느냐, 변곡은 여기는 예측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크지 않고 여기서 횡보 라인이 길어짐과 동시에 여기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갈까 내려갈까. 저는 이때부터 저는 매매를 굉장히 심플하게 하는 편입니다. 3주 전부터 여기까지 1까지 2300까지는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존 상방, 그 다음에 뷰도 상방, 존도 공격의 방향도 상방, 공격의 타점은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저점 매수, 이거를 2300까지는 공공연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잠시 흔들렸던 것은 300 그 언저리가 다 오니까 100 정도 포인트 2380까지 여기서는 솔직히 제가 흔들리더라고요. 이때는 저도 좀 물량을 팍 줄였습니다. 물량을 팍 줄여가지고 거의 관망 모드로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서 떨어지는 것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한 번 더 이제 여기가 제일 어려웠던 점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뭐가 막 받쳐주고 있었냐면은 파월의 기자회견이 여기에 남아 있었어요. 그 시점이 여기입니다. 시장은 누구나 거의 대다수의 통설이 파월 입장에 있어서 쉽게 비둘기적 발언을 할 수가 없을 거다. 금리는 이미 동결이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금리 동결은 예상할 수 있었는데 과연 파월의 입에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어떤 이 지표 데이터 디펜던스가 좀 우려스럽다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데이터에 의존하는 정책을 많이 펴자라고 하는 순간 시장은 충분히 이미 저거는
매파적인 해석이야 라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파월이 뭔 소리를 할지를 이미 시장은 예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밤,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밤 12시까지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더라고요. 여기서까지는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파월 기자회견이 3시인데 2시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시 15분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파월의 입에서 드디어 금리 인상이라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시장은 격하게 반응을 해서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곡을 잡았을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죠. 얘를 파월의 기자회견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갈림길에서 이거를 위로 잡을까 아래로 잡을까의 선택 상황에서 이거보다는 위로보다는 아래로 가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방으로 계속 공격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잡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미 지난 상태에서는 이가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것은 눈으로 보면 누구나 알겠지만 이거를요 지금 이렇게 1분봉으로 짧게 보면 이 잡기가 어려워요. 실시간으로. 이게 지금 1분봉이거든요. 지금 보면 자 여기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현재 시간에 있어서 2119까지 내려왔다가 이게 다시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상황에서 여기서 이 대목에서 과연 여기서 내려갈 건지 여기서 또 다시 더 올라갈 건지 여기서 내려갈 건지 이 판단을 하는 것을 이걸 변곡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변곡을 그러니까 이 판단을 옳게 잘 하는 거를 갖다가 변곡을 잘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이걸 작게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보면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딱 생기잖아요. 그걸 레인지라고 부르는데 이쪽 레인지 2120 그다음에 윈 레인지 2170 자 그러면 엄청나게 위험해 보여도 사실 알고 보면 아랫 레인지에서 윈 레인지까지 50밖에 안 돼요. 자, 이런 변곡을 갖다가 잡을 때 자신 있게 내가 생각한 대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변곡을 잡는 게 중요한데 사람이 어떻게 그 단순하게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를 항상 맞추냐 이거야. 맞출 수만 있으면은 뭐 매매는 언제나 성공을 하죠. 그러나 언제나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 그게 매매잖아요. 근데 대충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어느 라인 정도 오면은 변곡점이 되겠네라는 것은 지켜볼 수 있어요. 지금 시간에 가격은 2120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 실시간입니다. 이거 오늘 7시입니다. 2120 그 다음에 지금 또 변곡 라인에서 여기서 20일 오늘이네요. 이거 어제고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이거 아침 8시입니다. 오늘 변곡 라인이 2145 이렇게 그래서 2145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윈 라인은 지금 2180 많은 것 같아도 아랫 라인하고 윗 라인의 차이가 이게 레인지인데요. 지금 이것만 띄어서 보면 이게 레인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40포인트입니다. 40포인트를 만약의 경우에 내가 본 대로 틀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내가 나는 지금 하방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내가 변곡 라인을 본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어떤 생각했던 대로 매매를 했을 때 실행을 했을 때 그 리스크를 갖다 감당할 수 없으면 변곡 라인이 내가 아래로 간다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실행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매에 있어서 이런 어떤 변곡점을 정확하게 내가 위로 갈 것 같다 또는 아래로 갈 것 같다, 이런 것을 잡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실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떤 조건이 나한테 받쳐줘야 그 실행을, 내 생각을 실행으로 옮겨서 그 실행한 그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까지 끌고 가서 수익으로 확정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나와주십시오. 네, 이번 주에 FOMC 발표가 있었죠. 이와 함께 파월 의장의 발언 속에서 우리 차트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인 측면에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우리 민쌤께서 변곡이라는 단어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변곡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요, 이전의 상황과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을 우리가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물론 지금 차트의 흐름상을 봤을 때 매수와 매도의 응집이 응축해 있는 구간에서는 다음에 있을 변곡의 구간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지만요, 항상 이 시장의 모든 이슈들을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인 측면에서 이 변곡의 타이밍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 전략들을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우리 민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매일매일의 라이브 강의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업 이어가 볼 건데요. 이제 어떤 내용 같이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네. 지금 오늘 아침에 7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더 선물 기준입니다. 이더 선물 지금 보이는 차트는 제가 실제 매매에서 쓰고 있는 1분봉 차트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더 1분봉 차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아침에 7시에 2120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갔다가 바로 변곡점을 맞을까, 더 떨어질까 어쩔까, 이 고민하는 그 시간대가 찍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20일이고 이게 아이고야 아침 7시, 이게 아침 8시간이 잘 안 보이네요. 아, 8시 있네. 이게 1시간 차이구나. 1분봉이니까 그렇습니다. 7시, 8시. 그 다음에 이 제일 올라간 자리가 8시 11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미국 시간으로 하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바꿔놓을게요. 9시간. 시간이 안 맞아서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7시 45분. 17시 45분 가격은 2160.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이 2170짜리가 15시 우리 방송 시작하자마자네요. 그러고 방송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2145. 그러면 지금 매매를 할 때 민유남 너는 어떤 방향으로 매매를 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아침에는 이게 지금 16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쩐지 미국 시간으로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숫자가 날라가지고 제가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당황했는데요. 매우 당황했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틀린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자, 이제 한국 시간으로 지금 이게 유럽 시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유럽 시장이 이제 막 열린 시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얘기할 것도 없는 상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럽 시장 직전에 우리 방송 시작 직전에 있어서 이게 아래로 갈 거냐 위로 갈 거냐 이 변곡점이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지금 바로 직전에 2174까지 올라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방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변곡 라인을 잡는데 이렇게 잡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십시오. 자, 이만큼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눈으로 보일 대로 여기 한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금을 그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결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리스크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놓고 볼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제가 변곡 잡는 방법만 말씀을 드리면 되잖아요. 자, 변곡 잡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꼭지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저번에 3주 전부터 일관되게 제가 주장했던 것이 상방으로 내가 잡는다고 했을 때 리스크 여기가 1, 여기가 리스크 4, 리스크 10, 리스크 40이다. 결론적으로 여기 꼭지점 찍었을 때 지금 이전기까지 리스크 40까지 갔다가 살짝 떨어졌는데 만약 그 경우에 여기서 상방으로 슈팅이 나오려고 한다면 밑에서 잡았던 50 밑에 라인부터 여기까지가 범위가 50이라고 볼 때 위로 50 한 번 더 슈팅이 바로 1시간 내지 40분 안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한해서 여기서 상방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는 상방이지만 적어도 지금 흐름 정도에 있어서 이걸로 볼 때 이거 좀 오브봉인데 이제 여기서 꺾이지 않았어요. 큰 봉으로 볼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슈팅이 위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1분봉으로 보니까 여기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곡이라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1분봉 내에서도 변곡이 있고 5분봉 내에서도 변곡이 있고 60분봉 내에서도 변곡이 있고 240분 봉에서도 변곡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뷰를 3일 전부터 하방으로 봤다가 다시 네타냐후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200밖에 올랐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시 이걸 또 소변봉으로 봐서 상방 분위기로 보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분봉으로 볼 경우에 있어서는 눈으로 보이는 상방 라인까지 거의 올 때까지 다 왔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만큼 하여튼 2150 정도까지 중반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매매할 때 있어서 내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관건이다. 그게 변곡 잡기다. 변곡만 잘 잡으면 뷰 존타를 잡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시장의 어느 부분이 변곡점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나만의 손절 기준을 확실히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민쌤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매일매일 밤 9시에서 12시 라이브 강의를 같이 공부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하면 좋을지 공부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수업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특정 자산의 상승 하락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